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3월 31일 느바 소식입니다. 휴스턴 로켓츠는 이번 시즌 구단 역대 최다 연패인 20연패를 기록하며 시즌 13승 33패로 서부 컨퍼런스 14위에 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우승 경쟁을 하던 팀이었지만 제임스 하든을 보내며 리빌딩을 선언했기에 당연한 결과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하든으로 얻은 빅터 올라디포를 다시 마이애미로 보냈고 얻은 지명권들은 슈퍼스타 영입에 쓸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없어서 아무리 봐도 우승 경쟁을 하기엔 시간이 꽤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휴스턴 로켓츠의 라파엘 스톤 단장은 옳은 일을 했다고 장담하고 있으며 시간을 돌린다 해도 100% 그 트레이드를 다시 실행했을 거라고 합니다. 스톤 단장은 ESPN과의 대화를 통해 확실히 그 거래를 다시 할 거고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몇 년 동안 의도적인 탱킹을 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른 시일 내에 경쟁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최근 더 링어의 저널리스트 빌 시몬스는 만약 본인이 휴스턴 팬이라면 분노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휴스턴은 분명 필라델피아와 거래할 기회가 있었고 그 트레이드에는 무려 벤 시몬스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걸 이유로 밝혔는데요. 시몬스는 리그에서 25번째 안에 들어가는 선수이자 리빌딩의 초석을 다지는데 핵심 자원이 될 선수가 될 수 있었고 리빌딩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브루클린이 2022년 플레이어 옵션을 보유한 듀란트, 어빙, 하든이 전부 팀을 떠나 자체 리빌딩에 들어가며 최하위 순위를 기록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가치가 높아지는 지명권보단 아무리 싫어도 데릴 모리와 어떻게든 거래를 해야 했다는 빌 시몬스의 의견인데요. 휴스턴은 하든이 떠난 이후 한때 6연승으로 10승 9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 우드의 이탈과 프로토콜 등으로 인해 즉시 20연패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브루클린 역시 하든 합류 이후 첫 13경기에서 7승 6패를 기록하며 예상보다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건 결과론적이라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볼 수 있지만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스타 플레이어 영입을 놓친 휴스턴이 지금까진 하든을 보내며 별다른 이득을 본 게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과연 이 거래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그 변수가 적용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인 올해 파이널과 브루클린 네츠의 향후 성적, 휴스턴의 구단 운영 능력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휴스턴이 어떻게든 시몬스를 얻는 트레이드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브루클린 네츠가 데드라인 당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켈리 우브레 주니어와 스펜서 디니디 트레이드를 제안했었다고 뉴욕타임즈의 마크 스테인이 전했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위해 즉시 전력감인 우브레와 뛸 수 없는 디니디 거래를 거절했고 단기적인 도움이 될 만한 트레이드 제안을 받진 못했다고 하네요. 밥 마이어스 단장은 많은 사람이 우브레의 트레이드를 예상했지만 그를 보내지 않음으로써 우브레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최근 안드레 드러먼드 영입으로 인해 입지가 애매해진 마크 가솔을 방출할 수 있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레이커스는 이를 즉각 부인했고 프랭크 보겔 감독은 드러먼드 영입 전에 가솔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가솔은 이 상황에 대해 굉장히 만족했고 이외에 사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았고 팀이 훨씬 나아졌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디 애슬레틱은 가솔이 방출되거나 바이아웃 될 확률은 거의 없지만 주전 센터로는 드러먼드가 출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가솔이 베테랑의 역할을 묵묵히 해주며 두 번째 우승 반지를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미네소타 팀버울브스가 신인 앤서니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팀을 꾸리길 원하며 그로 인해 카렌서니 타운스와 디안젤로 러셀을 이번 오프시즌 트레이드할 수 있다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에반 메시는 NBA 애널리시스 네트워크를 통해 이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 했는데요. 러셀은 그렇다 치고 타운스는 팀의 핵심 자원이고 아직 5경기밖에 함께 뛰지 않은 이 두 선수를 벌써 보내는 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이는데 이게 단순 루머로 끝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댈러스 매버릭스가 이번 오프시즌 팀 옵션을 보유한 뉴욕 닉스의 미첼 로빈슨이 제한적 FA가 된다면 그에게 관심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뉴욕 포스트의 마크 버만에 따르면 뉴욕은 이번 오프시즌 팀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FA가 된 로빈슨과 연장 계약을 맺을 수 있고 팀은 현재 셀러리캡 여유가 충분한 상황이라 여러모로 협상에서 유리하겠지만 댈러스 역시 충분히 계약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옆에서 로빈슨이 뛰어준다면 팀 전력은 당연히 상승할 수 있겠죠. 로빈슨은 발목 부상으로 어제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결장했습니다. ESPN의 브라이언 윈도우스트에 따르면 데니스 슈레더가 LA 레이커스의 연장 계약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규모는 4년 8,400만 달러였다고 하는데요. 적지 않은 규모인데도 이를 거절한 건 조금 놀랍네요. 이로 인해 레이커스는 슈레더를 카일 라우리 트레이드에 포함시켰었지만 거절당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슈레더가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레이커스는 36세 르브론 제임스를 도울 브랜들러가 필요하지만 다음 시즌 팀의 셀러리 캡과 2021 FA들의 나이와 기량을 봤을 때 이 슈레더 이상의 선수 영입은 트레이드 외엔 불가능한데, 오프 시즌 FA가 되는 슈레더가 레이커스의 제안을 계속 거절할 경우 현 로스터에서 슈레더만 나가고 대체할 FA 영입은 셀러리 캡 문제로 불가하기에 슈레더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슈레더 역시 플레이오프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보여주고 몸값을 올려야 더 큰 규모의 계약을 따낼 수 있겠죠. 오프 시즌 다수의 롤플레이어들을 잡아야 하는 레이커스는 꽤 골치 아픈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레이커스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정말 궁금하네요. 어제 브루클린 네츠와 미네소타 팀볼브스의 경기에서 제임스 하든이 구단 기록을 세우며 팀 승리를 이끌었죠. 분명 그에게도 뜻깊은 하루였겠지만 정작 이 경기에서 가장 주목받은 선수는 미네소타의 카렌서니 타운스였습니다. 이날 타운스의 아버지가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타운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가족이 직접 경기를 보러 온 건 처음이라며 그게 아버지라는 건 정말 놀랍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돌아가신 어머니는 오지 못하겠지만 마음속으로 어머니도 올 거라 생각했고 이런 생각이 영향을 줄 수 있었지만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해 경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졌지만 뜻깊은 하루를 보낸 타운스가 내일 고향에서 보내는 원정 일정의 두 번째 경기인 뉴욕 닉스와의 경기에선 꼭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데미안 릴라드가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간지가 철철 넘치는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본인의 충성심은 본인의 가장 큰 결점으로 그의 견고함이 현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최근 슈퍼팀 결성이 당연시된 트렌드에서 릴라드는 보기 드문 충성도와 함께 구단을 대표하는 최고의 슈퍼스타로 리그를 호령하고 있죠. 최근 얕은 한조를 겪으며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내일 있을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다시 대인 타임을 소환해 멋진 경기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비록 오늘 백투백 경기에선 패했지만 러셀 웨스트브룩은 어제 경기에서 NBA의 한 획을 긋는 기록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경기 후 워싱턴 위저즈의 스캇 브룩스 감독은 웨스트브룩에 대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거나 그러고 싶어하지 않지만 그는 역대 최고의 포인트 가드 중 한 명이라며 웨스트브룩을 극찬했습니다. 백투백 트리플 더블을 달성한 웨스트브룩은 어느새 시즌 평균 트리플 더블을 향해 순항하고 있고 만약 이번 시즌도 이 스탯으로 마감한다면 개인 역대 네 번째로 시즌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전무한 기록이지만 현재 팀 성적은 동부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만큼 4월 2일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와의 경기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이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31일 주간 느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